변수 내용 보겠습니다. 변수란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컨테이너라고 얘기했어요. 컨테이너, 담는 저장 공간이다.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명령은 없다. 선언 명령은 없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표현은 올바르진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여기 살짝 변수 선언이라는 말을 여기다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파이썬은 선언 동시에 값을 할당한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선언이 아니라 그냥 할당만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파이썬에는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없다. 변수는 처음으로 값을 할당하는 순간 생성된다라고 했고요. 같은 변수의 다른 값으로 재할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x에 10을 넣고 y에 20 넣고 y 값을 다시 x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변수의 이름은 2번 이상 등장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이런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x 이퀄 x 플러스 120 했으면 앞에 x도 있고 뒤에 x가 또 있는데 여기 12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x라는 이 변수가 앞에도 있는데 오른쪽에 왼쪽에도 있는데 오른쪽에도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변수의 이름은 2번 이상 등장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식은 여러분 이렇게 됐죠. 변수 이퀄 값, 변수 이퀄 변수, 변수 이퀄 표현식으로 항상 왼쪽은 변수 이름이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이 변수에 담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데이터니까 뭐 말이 되지만 변수나 표현식은 데이터가 아니지 않냐? 일반적인 변수도 변수 자체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때 오른쪽에 있는 변수는 변수 자체가 변수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 변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내용으로 변수를 여러 개를 콤말 찍어서 쓸 수 있다. 그 개수만큼 오른쪽에 값, 변수, 표현식을 여러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는 이거였죠. 는은 대입연산자를 말하는 거고 이 는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왼쪽에 넣는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이 말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값을 변수에 할당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수 이름 규칙은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첫 글자는 문자, 영문자예요. 또는 한글도 되긴 되는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영문으로 쓴다는 거죠. 밑줄, 특수문자의 경우는 밑줄을 사용할 수 있고 숫자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오류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문자와 밑줄 그 두 번째 문자부터 그렇죠? 영문자나 밑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소문자는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나 대문자 A는 서로 다른 변수라고 했고요. 파이썬의 키워드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으로 언더바를 주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변수 이름을 쓴다. 근데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배울 함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함수 이름도 변수 이름 규칙과 동일합니다. 연습 예에서는 이런 걸 했어요. 첫 번째, 이 오른편에 있는 값을 왼편에 넣는다는 말은 이거죠. 30을 VAL이란 변수에 넣는다. 원래 변수라는 단어가 value라는 말이 변수죠. value. 값이죠. value. 변수가 아니고 값이라는 변수에 즉 영문자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이제 이렇게 숫자를 쓰면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글자는 언더바 쓰면 괜찮네요. 언더바 쓴 건 괜찮고 그런데 색깔은 조금 이상합니다. 색깔은 이상하다. 근데 결과물 자체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프린트 인쇄를 해보면 알겠죠. brint 아까처럼 언더바 VA라는 거를 조금 여기 데이터가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는 여기 콤마 찍고 쓴다고 했죠? 언더바 VAM 이렇게. 언더바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선 따로 언더바를 앞에 쓰진 않았어요. 그렇죠? 실행을 시켜보면 맨 꼭대기인데요. 여기 있다. 여기죠? 는 VAL value equal 30 콜론 30 나오죠? 결과물 30. 그러니까 언더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 앞에 샵 쓰면 샵은
당연히 주석이죠. 그러면 달러 쓰면 달러 쓰면 에러네요. 그래서 특수 문자는 언더바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영문자. 여러분 한글의 경우에도 사실 가능하긴 해요. 한글 한번 써볼게요. 값 언더바 값. 그럼 여기 언더바 값. 이 언더바 값. 네, 썼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지는 Alt 2번 살짝 올려서 여기를 밸류로 해버렸구나. 나온 거죠? 에러 나지 않고 다시 확인. 살짝 올라가면 이렇게. 그래서 한글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영문으로 표현을 하고 영문의 대소문자는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대문자로 썼는데 제가 전부 소문자로 V 여기 대문자구나. 대문자로 썼으니까 여기 이 대문자로 썼어요. 그럼 여긴 대문자로 썼고 여기는 아예 그냥 바로 에러가 나는군요. 마우스를 딱 올려서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군요. 여기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를 소문자로 썼는데 여기를 대문자로 쓰면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우리 변수는 계속 기존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라는 예시로 이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값들을 그냥 따로따로 어떤 변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해당 필요할 때마다 그 변수를 불러다가 쓰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이랑 50을 곱한 값을 x에 미리 넣어놨고요. 두 번째 줄을 계산하기 위해서 너는 이 x에 대한 그 값을 120하고 더해서 y에다 넣어놓고 그걸 다시 3으로 나눠서 그걸 새로운 변수인 z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최종 그러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 최종 결과물은 90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죠.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변수 자체를 여러 개를 쓰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줄여서 변수의 양을 줄여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당 변수를 제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제할당의 예로 예를 들면 이거였습니다. x에 100을 처음 넣은 다음에 결과는 100이죠. 자, 그런데 3.14라는 값을 다시 넣을 수가 또 있다라는 거죠. 제할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변수에 다른 값을 넣는다. 이걸 제할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변수 이름 같죠? 같은 변수에 서로 다른 값을 넣었다. 그럼 최초에 넣는 거는 초기 값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초기 값을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3.14 하면 결과는 3.14로 다시 그리고 여기 하이라고 하면 결과는 다시 하이로 다시 바뀌는 거죠. 동적 타이핑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x라는 변수가 실제로 이게 정수인지 이건 정수죠. 100 요건 실수 3.14는 실수죠. x는 다시 실수가 됐어요. 그리고 얘는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x는 같은 변수가 여러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수도 받을 수 있고 실수도 받을 수 있고 또 문자열도 받을 수 있고 그때마다 이 변수는 그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타입이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얘는 문자열 변수가 된 거예요. 문자열 변수 언제 이렇게 선언할 때 변수가 정의한다고 할까? 선언이라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값을 할당할 때 그때 x가 어떤 변수인지 정해진다는 거죠. 얘는 그걸 동적 타이핑이라고 불렀어요. 얘는 x가 이때는 실수입니다. 실수 변수. 그 다음에 얘는 정수 변수가 되는 거죠. 정수형 변수. 정수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수 변수, 어쩔 때는 실수 변수, 어쩔 때는 문자열 변수 되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바로 동적 타이핑이라고 부르고 이 파이썬은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과는 최종 결과로 하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한다면 앞에서 계산했던 이 내용을 굳이 x, y, z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할 필요 없이
동일한 x 변수 하나만으로도 동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에 50을 곱해서 넣고 그 넣은 결과물에 120을 더해서 또 넣고 그 넣은 결과물에 3을 나눠서 다시 또 넣고 네, 그래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내용 중에 여기 하나 더 보면 요 내용은 그거죠. 네, num이라는 게그 영문자가 영문자 대소문자 구별한다는 거. 변수 이름은 영문의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변수가 다른 변수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소문자로 썼고 요건 첫 글자 대문자로 썼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방법은 여러분 소문자로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요거는 첫 글자를 숫자로 쓰면 안 된다. 그죠? 요거는 뭐지? 요거 아시는 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 에러인데? 여기 써있죠. 파이썬은 키워드, 파이썬의 키워드 정의되어 있는 4장 키워드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return이라는 잠시 후에 공부하는 이제 함수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return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변수로 사용했을 때는 에러가 난다. 그런 얘기죠. 영문자로 썼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죠? 첫 글자. 그런데 왜 에러가 났을까? 이유는 return이라는 거는 함수에서 사용되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기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파이썬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키워드. 그래서 에러가 난 거다. 그죠? 신텍스 에러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으로 좋은 예는 바로 이거. 이런 예가 좋은 예제다 이거죠. 스네이크 케이스가 좋은 예제.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쓰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이름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마지막 내용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고 오른쪽의 값도 이 개수만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두 값을 교환할 때는 앞쪽에 x, y를 썼다면 뒤에는 거꾸로 y, x라고 쓰면 두 값을 교환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